이 동전보다 못한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동전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청산 먹으신 분들 진짜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기계적인 매매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 돼요. 기계적인 매매. 이 선물 시장에서 다시 말해서 50%의 어떤 확률을 게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에서 승률을 이기려면 일단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감정을 배제해야 돼요. 이 감정을 배제해야 됩니다. 이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 짜여진 그대로 처음부터 정해진 어떤 규칙을 세워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을 하겠죠? 이 규칙이 뭐야? 지금부터 제가 쌓아온 노하우, 제가 돈을 잃어가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바닥을 찍었다가 올라오면서 이 과정에 대한 노하우와 제가 깨달은 법칙을 조금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선물 매매는 50%의 홀짝 매매, 홀짝 맞추는 게임이라고 했어요. 게임 50%의 홀짝 게임입니다. 이거 50%의 홀짝 게임이라고.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차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이런 차트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흘러가는 차트예요. 뭐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근데 이 50%의 확률이 무엇이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맞추면 돼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게 어렵지 않느냐? 아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재미난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선물 시장에서 변동성을 최소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똑같이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거 다 실험해본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동전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동전. 자, 동전이 나오는데 100원짜리도 500원짜리 상관없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롱을 타는 거예요. 뒷면이 나오면 숏을 타는 겁니다. 어디가 돼도 좋아요. 여기가 돼도 좋고 여기가 돼도 좋고 여기가 돼도 좋고 여기가 돼도 좋고 이건 물론 지금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어느 방향에서 타더라도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롱이 되고 뒷면이 나오면 숏을 칩니다. 거기에 특히 차트 같은 경우 한 방향으로 굉장히 오래 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시간 내 텀을 둡니다. 우리가 한번 손절을 치게 되면 익절을 치게 되면 이건 이제 정확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익절을 치면 4시간의 텀을 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 차트가 4시간 봉이 지나면 보통 다음 추세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나 내려오거나 뭐 이런 차트가 마련되거든요. 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4시간 동안 쭉 8시간 동안. 그래서 반등이 중간에 꺾어주고 갑니다. 이런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 내가 포지션을 익절했던 손절했던 무조건 4시간 뒤에 동전을 다시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일부터 30일까지 매매를 해봐요. 동전을 앞면이 나오면 롱, 뒷면이 나오면 숏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 비트코인의 최소 변동성을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계산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0.5%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 거의 높은 확률로 변동성이 주어집니다. 물론 요새는 변동이 너무 좋아서 1% 2%도 확률이 맞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변동이 적으면 1, 2%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0.5% 정도는 위아래로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롱이 됐든 숏이 됐든 포지션을 탑니다. 여기 딱 진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비트코인 기준 0.5% 위에다가 익절을 거세요. 롱 기준입니다. 지금 숏인 반대죠? 네, 숏인 반대입니다. 롱이면 0.5%가 내려가는 곳에다 손절을 거세요. 손절입니다.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 반대죠? 숏이면은 여기다 손절, 여기가 익절이 되겠죠. 0.5% 기준입니다. 그러면 10배로 치게 되면은 5% 수익 구간인 거죠. 손절이 5% 수익 구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4시간마다 간격으로 동전을 던져서 매매를 진행하면 1일부터 30일까지 지났을 때 여러분의 시드가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00불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제가 해보니까 한 3번 시도해봤거든요. 이거를 80불에서 90불 정도가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일단은 스탑로스가 터지거나 아니면 체결하거나 뭐 할 때 무조건 우리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 네, 수수료가 나빠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롱과 숏이 똑같은 비율이면 이 수수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드가 천천히 녹습니다. 녹아요. 아주 천천히 녹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2분의 1 확률이라잖아요. 2분의 1 확률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5%를 했을 때 100불을 처음에 잃었으면은 더 마찬가지죠. 벌었을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105불이 됩니다. 그죠? 벌었을 때. 그래서 다시 돈을 잃잖아요. 그럼 105불에 대한 5%이기 때문에 이게 100불이 안 돼요. 그래서 90 몇 불이 됩니다. 이게 99점 몇 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5%를 먹으면 얘가 104점 몇이 됩니다. 다시 여기서 5% 잃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99점 초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시대가 아주 조금씩 녹아요. 이건 아주 극소량입니다. 해서 수수료와 이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시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조금씩 시드가 녹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매매를 하다가 거의 청산을 많이 먹지 않나요? 청산?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뇌를 가진 인간이 이 동전보다 못한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동전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동전보다 못한 걸 하고 계시는 거라고. 청산 먹으신 분들 진짜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동전, 이 하물며, 이 그냥 사물 하나보다도 못한 걸 하시는 거라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 그럼 이제 결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청산을 먹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하루에 꾸준한 수익을 쭉 올리면, 제가 지금 시드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시드를 제가 처음에 이걸 3,000불로 매매할 때는 한번 지금 밑에 보면 깔짝 먹으면 그냥 700불이죠. 아까 1,000불 같다면 700불, 뭐 아까 400불 있더란 거고 밑에. 근데 지금 3,000 매매할 때는 이게 20불, 10불이었어요. 안 하면 막 40불, 50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초반이 너무 더디니까 돈을 버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나는 당장 돈을 빨리 벌어야겠는데. 막 카톡방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인증샷을 올립니다. 호모가 오죠. 어마어마합니다. 나도 저렇게 돈 벌고 싶은데. 이번 한 번에 엄청나게 나도 벌고 싶은데. 이게 이제 벌레 한 마리가 뇌를 기어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죠. 바로 이 욕심 때문에 망해요. 제가 바카라 얘기 매번 했을 겁니다. 바카라는 드로우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50% 될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 뱅커 이렇게 있으면 드로우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드로우가. 무조건 롱 아니면 숏입니다. 훨씬 유리하고 공정한 게임이죠. 얘 카드는 이제 블랙딜러라고 해서 카지노 가도 이렇게 막 카드 막 밑장 빼기 하고 하잖아요. 여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세력이 무슨 어떤 장난질을 아무리 쳐서 내 화면을 보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연속으로 손절을 치고 싶어도 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동전 던지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자꾸 꼴고 싶어도 이게 재밌어. 연속으로 계속 안 꼴아줘. 꼴았다가 또 벌었다가 또 꼴았다 또 벌었다가 또 꼴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읽고 따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계속 읽고 싶은데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니까. 이게 바로 선물 시장의 원리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청산을 먹은 건 결국 동전보다 못한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복리 매매가 얼마나 많은 견디면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어준다는 건 제 영상에 보시면 복리 매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길어지니까 일단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 모든 전체적인 어떻게 이 구성과 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복리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냐? 방금 말씀드렸죠, 아까. 익절가를 걸어. 손절가를 걸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익절을 높게 잡지 마세요. 뭐 손익비 좋은 자리니까 이만큼 손절하고 이만큼 먹어야지. 그건 여러분들이 관점을 맞췄을 때야. 그 관점 맞춰주는 거 파닉하고 본전 걸면 돼요. 그러니까 이따 그건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이따가 제가 쌓아온 노하우하고 이 비율을 짜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비율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 비율의 확률을 올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그냥 지표 공부 뭐 이런 겁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에서. 아무튼 이 기계적인 매매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막 미친듯이 내가 롱을 탔어. 막 떡상을 해. 그래도 내가 세우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와, 저점 내려오는데 롱인 것 같아. 받았어. 롱 받았어. 근데 한 번 더 깰 것 같아. 여기 5%야. 근데 반등을 한 번 더 깰 수 있어. 다이버스 만들고 올라가겠지. 버텨. 그러면 실수입니다. 그럼 자꾸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살려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젠가 독이 돼서 여러분 결국은 죽으러 갑니다. 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세력이 어떤 장난을 쳐도 나는 딱 한 포지션에 많이 잃어봤자 5%밖에 안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관점이 틀려도 수익이 나고 본전이 나가거나 5% 손절 나가는 딱 이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맞으면 많이 버는 거고 관점이 틀리면 5% 손절이거나 약수익이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 경우가 두 가지고 손절이 나는 경우가 한 가지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 이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